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콘신 델타 제국 초전도체 아저씨 맨발의 혼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단타도 나간 게 있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끔씩 계속 유튜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로열 스트레트 플래시패가 지금 보인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거고, 그쵸? 초전도체가 맞으면 상다리가 부러지는 거겠죠. 모든 게 다 쓰이잖아요, 산업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초전도체는 80억 인구의 모든 산업군에 다 쓰여요. 왜냐면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 다 쓰이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전자 여러 제품이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명,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산업,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왔다. 예. 그래서 이런 손익비가 있는 게임이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 하는 거고요. 에너지 연구소는 초전도체가 맞다.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얘가 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다른 과학자나 미국이나 거기서 이론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얘를 물론 중요하겠죠. 네이처지에서도 해보니까 초전도체다. 각종 여러 유명 논문, 뉴욕 매거진 이런 데서 얘는 초전도체다. Crazy person, but I think it is a ambient superconductor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맞으면 상다리가 부서지는 싸움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참 우리로서는 답답하지만. 자, 그리고 중국에서 요런 내용들 제가 물음표를 적어 놓은 건요,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서비스를 유튜브를 좀 찍을 내용들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성, 델타, IR, 그리고 이제 특허청, KBSI, 그리고 연세대, IBM, 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사실 김현탁 교수님의 글로벌 토퍼 기업 중에 하나와 협업 중 그거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 소식이 아예 들리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그때도 우편물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쵸? 그 등기인가요? 그제 예측도 못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로 추정하는 것들 추정해볼 수 있다. 향후에 후행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공대 연구 결과 발표. 근데 이게 한 개만 있겠느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게 딱 한 개만 있겠느냐. 그리고 연세대와는 김근수 교수팀, 조남이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근수 교수님, 암흑전자결정, 이 팀. 그럼 이제 연세대와 어떤 이게 IBM 컴퓨터 도입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불발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우린 믿잖아요. 무슨 세력 정보나 이런 거를 제가 모르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나온 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보는 건데, 제가 이 연세대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해서 저는 가장 제가 많이 주장을 드린 게,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자 출신이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전부 다 상상초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열 저항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우주선하고, 우주선이 추진력을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이거를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무게 때문에 추진력을 받기 굉장히 어렵죠.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화성에서 요 극관을 녹이려면 인공태양으로 1초에 인류 100만 년을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에너지로 여기를 녹이지 않으면 대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러브콜, 그리고 이번에 EPS인가요? 그 발표회 있을 때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계속 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랑은 비교도 안 돼. 걔가 가지고 있는 돈만 200조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신성 델타 테크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시총으로만 보면.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아메리카 슈퍼컨덕터가, 얘가 AMSC가 한국 암흑전자결정, 그것도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발견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미국 주식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슈가 미국을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갖고 우리나라가 GDP가 10인데 솔직히 얘기해가 인구수로 따지잖아요. 인구수가 일본만큼 많아지면 일본이랑 경제력이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GDP 차이 1인당 GDP도 지긴 하지만 미국한테 여기 인구가 3억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우리가 6배 이상 우리가 GDP가 많아진다 생각해봐요.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LG그룹든가 이거는 이제 범LG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있고, 어쨌든 범LG가와 함께하고 또 한국 한전공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한 든든한 뒷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허 등록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행정적 절차로 저는 봐요. 행정적인 절차로 보는데 여기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인 건지 전화 진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석할 내용들이 쭉 있어갖고 딱 정리해 놓고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부분 어떻게 될지, 미국 나스닥 상장이 저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열을 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양자 중첩 얽힘을 양자 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주 탐사에 힘을 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고급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결국 우주를 가기 위해서도 이 양자 중첩 얽힘이 없으면 우주를 갈 수가 없어요. 양자 역학의 이제 두 갈래 중에 양자 도약이 우리가 쓰는 지금 핸드폰, 뭐 전기차, 에어컨 전부 다 양자 도약을 보고 있는 거죠. 도약의 미래에너지로의 혜택을 입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가도 다른 항성까지 몇 억 년, 안드로메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은하계까지 다른 항성계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양자 중첩 얽힘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우주론을 깬 거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있다. 왜? 양자로만 연결돼 있다면.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인다는 양자라는 게 얽혀 있다라는 것이 빛으로 봐야지만, 빛으로 모두 다 관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빛으로 관측되지 않는 데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암흑전자 결정이라는 거는 미친 내용이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진짜 대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물리학의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은 관측이 되는 순간 파동이 입자로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던 게 갑자기 관측하는 순간 어느 한 점으로 입자 파티클로 변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 불완전성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딱 찝지 않았어. 내가 100명이랑 썸을 타고 있어. 그럼 100명한테 사랑을 받아. 근데 내가 한 명만 딱 집어서 결혼을 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알았어. 어떻게 돼요? 한 명한테밖에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관측되는 순간 한 명한테밖에 못 받는 거야.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걸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암흑전자 결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관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측이 되면 뭐라고, 에너지가 줄어든다. 근데 관측이 됐는데도 에너지가 줄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걸 발견해냈다는 거죠. 상온상합 초돈질은 뭐예요? 상온이라는 게 뭐예요? 상온이 되면 움직이잖아요. 그 양자역학적인 결이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결이 안 맞아가지고 초전도체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흑전자 결정으로 인해서 뭐예요? 움직이는데도,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하자. 빛으로 관측을 딱 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달을 안 보고 있잖아요. 달을 보기 전까지는 달이 여러 군데에 중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달을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여기 위치에서 딱 고정돼. 근데 암흑전자결, 자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설명이 원래 전에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몸이 많이 아팠다 보니까 후유증으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 4대 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김현탁 교수님의 글로벌 톱 기업 중에 하나. 자존심 상하네. 암흑전자 결정. 아무튼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관측되어지는 거는 빛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빛이 딱 얘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너는 다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분필을 던졌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너로 포커스가 걸로 딱 쏠리면서 정체성을 규정시킨다고요. 룰링 바이, 그러니까 컨트롤드 바이 컨컬드 바이, 어떤 그 빛이라는 존재가
그 전자를 때려버리는 거죠. 확률을 때려갖고 입자로 만드는 건데, 입자가 에너지가 이렇게 설명하면 됐다. 입자가 에너지가 커요? 파동이 커요? 여러분 바다를 가보세요. 동해 바다 갔어. 막 파도가 확 지금 에너지가 넘친다. 활기를 띈다. 근데 뭐 이렇게 멈춰 있어. 산은 뭐 산들바람에 뭐 잎은 움직이지만 또 입자가 멈춰 있어.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멈춰 있는 거잖아. 그냥 에너지가 나오려면 전자가 궤도로 뭐 이동을 하든, 여러분이 움직이든 뛰든, 어떤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입자가 다 관측이 돼가지고 다 때려버려가지고 입자 상태가 돼 있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죠? 안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암흑전자의 존재가 있다. 약간 그 다크템플러 같은 거야. 안 보여. 다크템플러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뭔가 활동을 해, 얘네들이. 그래서 걔가 초전도, 상온에서 나올 수 없는 초전도 현상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 요 정도 설명했으면 쉽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당연한 거고요. 2차 전지 신소재, 뭐 전자제품 안에 다 쓸, 전기 들어가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공태양 개발 어마어마하죠. 정부의 지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저 이거 찍은 지 오래됐는데 정말 이런 테마는 없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속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안 들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게 우연적으로 테마주들 진짜 많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석배 대표님이 사람이 되게 무거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가벼웠으면은 더 무슨 문제가 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미국을 흔들고 중국을 흔들고,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땐 굴뚝이 아니라 막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연기가 지금 아니땐 굴뚝이 연기 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특별히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가족방에 입장하셔서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기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는 그만큼 일단 요거를 신성델타테크 일단 잡아야죠. 뭐 나머지 단타 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냥 신성델타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단타도 무진장 잘한다는 거는 제가 좀 어필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단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5시 오전 5시 43분이라서 단타를 찍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고 기술적 분석상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 내용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요성이 제일 높거든요. 기술적 분석 핵심 내용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검색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AI,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를 가지고 모든 산업을 AI가 대체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그냥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AI가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AI 말고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근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그거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아니, 연극을 하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디램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0,000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옐로우 칩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관련이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추천 나가서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하거나, 아니면은 더 여기서 심화되게 나아가면은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AI가 활동을 하면, 자,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네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또 냉장고의 비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맥주를 100개 사왔어. 근데 냉장고가, 저 옛날에 고시원 살았었는데 미니 냉장고야. 그럼 여기에 100개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시원한 맛으로 먹을 수가 없겠죠.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 상하게 되겠죠. 그걸 저장하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이렇게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나, 도저히 워렌 버핏처럼 인앤아웃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옐로우 칩 중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시장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뉴스들을 보여드린 거는 그만큼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역대급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자율주행도 AI가 하고, 로보택시도 AI가 하고,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사실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자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2억,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거든요.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